반갑습니다. 송재준입니다. 이번에 이재명의 구속영장을 기각시킨 유창훈에 대해 가지고 많은 분들이 추석 기간 동안에도 가족분들이랑 의견을 나누시고 또 분노를 하셨을 것 같은데요. 설마 가족분들 중에서 이재명이가 기각되는 게 정의가 바로 선 거다. 드디어 이재명의 시대가 온다. 이런 개딸은 없으셨기를,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라도 제발 없으셨기를 제가 기도해 봅니다. 혹시 계셨으면은 포기하시는 게 빠르지 않을까 싶어요. 설득이 불가능하니까. 근데 제가 이번에 생각을 해보니까 유창훈에 대한 우리의 분노가 그냥 무슨 근본적으로 대한민국의 법치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어떤 법치주의를 훼손시키고 그리고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훼손시켰다. 이런 식의 고차원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좀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이번에 유창훈이는 분명히 이재명의 범죄 혐의에 대해서 소명이 됐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명이 됐지만 구속할 만큼의 증거 인멸을 할 만한 염려가 없다 이래버렸거든요. 거꾸로 생각해 봤을 때 이재명이 아니라 이재명의 반대라고 할 수 있는 제주디가 만약에 유창훈이한테 이번에 또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았다라고 치자고요. 뭐라고 하겠습니까? 소명이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증거 인멸할 염려가 있다라고 해서 구속을 시키지 않겠습니까? 논리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게 법치가 어떻게 됐다라는 등 정의가 어떻게 됐다라는 등 이런 식의 근본적인 문제를 떠나가지고 국민들이 사법부에 대해서 신뢰를 갖고 있지 않다면은 이거는 글자 그대로 우리의 일상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아주 중대한 사안이라는 점이에요. 이 점에 대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되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사법부의 개혁이 필요한 겁니다. 근데 또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도대체 유창훈이가 뭘 믿고 저랬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도 구속 기각 사유서를 썼을 때 이게 논란이 될 거다라는 걸 예감을 했겠죠. 지금 이제 정치적으로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법 쪽에서도 이거는 너무 정치적이었다. 야당 대표라고 하는 이유만으로 기각을 시킨 거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비판이 쏟아져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다 예상을 했을 텐데 어떻게 이런 식의 결정을 내릴 수가 있었을까라는 점이에요. 제가 보기엔 두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 일단 지금의 국회를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게 누구다? 민주당이라고 하는 점. 그리고 또 두 번째, 아무리 자기가 이렇게 정치적인 결정을 내린다라고 한들 설마 지들이 나를 어찌하겠어 라고 하는 어떤 그 마음속의 그 위안이라고 할까요? 안정감이라고 할까요? 그게 있다 보니까 이렇게 뻔뻔스럽게 정치 결정을 내릴 수 있었다고 봅니다. 오늘 제가 영상을 통해서 얘기하고 싶은 건 한 가지인데요. 유창훈이가 그렇게 결정을 내릴 수 있던 배경, 아무리 국민의힘이 저렇게 난리를 치고 국민들이 나한테 비판한다라고 할지라도 판사의 나를 갖다가 니들이 어떻게 할 건데 라고 하는 그 안도감을 깨트릴 수 있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유창훈의 그 안도감을 깨트릴 수 있는 좋은 선례가 한 사람이 있는데 그게 바로 누구냐? 우리가 마찬가지로 잊어서는 안 되는 인물이죠. 바로 박병곤입니다. 그러니까 검찰 같은 경우는 이게 무슨 재판까지 갈 문제도 아니고 그냥 서류로 처리를 하고 그리고 벌금 500만 원 정도로 끝냅시다 라고 봤던 것인데 놀랍게도 법원이 어떻게 하기로 결정했습니까? 직권으로 정식 재판으로 넘겨버렸고 그리고 난 다음에 박병곤이가 이 정진석 의원에 대해 가지고 유죄,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더 기가 막혔죠. 그렇죠? 표현의 자유라고 하는 이름으로 보호받을 수가 없대요. 정진석 의원이 노무현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해서 했던 얘기는 표현의 자유로 보호받을 수가 없는 얘기래요. 그것뿐만 아니라 노무현 전 대통령이 애당초 뭐라는 겁니까? 공적 인물이라고 보기도 어렵다라고 하면서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한동훈 장관에 대한 명예훼손, 유시민이 같은 경우는 1심에서 벌금 500만 원이 나왔습니다. 저게 벌금이 나왔던 이유가 뭐겠어요? 표현의 자유라고 봤기 때문에 어느 정도 표현의 자유로 보장이 된다,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라고 하니까 구속을 안 시킨 거 아니겠습니까? 집행유예가 나온 것도 아니었던 것이죠. 그리고 또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라고 얘기했던 고영주 변호사 같은 경우도 무죄가 선고가 됐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공적인물이 아니다 라고 얘기했지만 대통령이었던 사람을 공적인물이 아니다 라고 할 수 있을까? 이것도 좀 고개가 갸우뚱해지고, 그리고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서 했던 표현보다 어떻게 보면 공산주의자라고 하는 표현이 더 강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은 뭐라고 봤던 거예요? 표현의 자유다. 대통령에 대해 가지고, 전직 대통령에 대해 가지고 공산주의자가 됐거나 이런 식의 의견을 표현하는 것은 충분히 표현의 자유라고 볼 수 있다 라고 대법원이 결정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박병곤이는 어떻게 된 것인지 지 꼴리는 대로 말도 안 되는 정치적인 의견을 집어넣어 가지고 실형을 선고했던 겁니다. 물론 그 이유는 얼마 안 가서 밝혀졌죠. 그렇죠? 이 박병곤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인물들을 팔로우하고 있는지,
그리고 적어놓은 글귀를 보더라도 달리는 기차에서 중립적일 수는 없다. 이따의 글귀를 봤었을 때 철저히 박병건이가 정진석 의원에 대해서 내렸던 판결은 뭐였던 겁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노장에 대한 보복심, 어떤 개인적인 원한 이거를 가지고 되갚아줬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 것이고 이거는 어마어마하게 심각한 사안인 겁니다. 판사가 다른 직업도 아니고 판사가 그리고 판결에 대해 가지고 개인적인 의견을 집어넣는 수준을 넘어가지고 한 개인에 대한 원한의 감정 그거를 실어가지고 보복하듯이 그렇게 내렸다라는 것은 철저하게 그냥 판결이라고 하는 거 판사라고 하는 직위를 자기의 보복과 자기의 어떤 그 복수심에 대한 수단과 도구로 썼다라는 것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이런 인간이 어떻게 도대체 판사로서의 자격이 있겠습니까? 당장에 이런 인간들이야말로 무슨 뭐 민주당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뭐 대법원장에 대해 가지고 뭐 사법거래다 뭐다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뭐 사상 초유의 일까지 벌였었는데 그런 것들을 사상 초유일이라고 할 것이 아니라 이것이야말로 사상 초유의 사태인 것이고 이 박병건이야말로 우리가 당장에 쫓아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드디어 검찰이 어떻게 하기로 결정을 내렸습니까? 내사 착수하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지금 팀까지 꾸려져가지고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 이 소식을 듣고 가장 긴장하고 있을 법한 사람이 누구겠어요? 유창훈이가 가장 긴장이 되겠죠. 아무리 뭐 국민의힘이 뭐라고 떠든지 간에 국민들이 뭐라고 나한테 막 비판한다든지 간에 니들이 뭐 어쩔 건데 나 판사인데 니들이 어쩔 건데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던 유창훈이는 이 소식을 듣고 깜짝 놀랐을 겁니다. 물론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는 예상이 되는 것처럼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늘어놓고 있어요. 내사에 착수한 검찰에 대해 가지고 깡패냐 검찰이냐 뭐 이따위 지금 또 소리를 하고 앉아있는데 이유를 들어보니까 박병건이가 20년 전 대학에 진학하던 시기에 올렸던 그 글을 가지고 지금 고발이 된 것인데 어떻게 이런 거를 가지고 내사에 착수할 수가 있냐 웃고 넘어가야 되는 그런 고발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민주당이 얘기하는 것처럼 20년 전에 썼던 글만 가지고서 한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문제가 될 수가 있겠지만 문제가 있는 거는 누구예요? 이런 식의 지금 평론을 내고 있는 민주당의 지금 부대변인인지 대변인인지 모르겠는데 이 인간의 뇌가 이상한 거 아니겠습니까? 누가 도대체 박병건이가 20년에 썼던 그것만을 가지고 문제 삼고 있습니까? 진짜 문제가 되는 건 뭐예요? 판사가 되고 난 뒤에도 계속해가지고 박병건이가 자기의 정치적인 의견, 자기의 어떤 정치적인 편향성을 보여줄 수 있는 글을 끊임없이 올렸다라고 하는 거. 그게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심지어 더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 정진석에 대한 판결을 내리고 난 뒤에 박병건의 저 글이 어떻게 됐다라는 거예요? 삭제가 됐다는 거예요. 이게 보여주는 게 뭐겠습니까? 지 스스로 생각을 하기에도 내가 과거에 썼던 그런 식의 글들, 이 글들이 내 판결에 영향을 줬다라고 하는 게 논란이 될 것 같으니까 지레 겁을 먹고서 지가 먼저 글을 삭제했다라는 거. 자기 또한 마찬가지로 이 판결 자체가 정치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걸 인지하고 있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가 보기에도 정치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 내가 과거에 썼던 글과 비추어 봤을 때 이게 충분히 논란이 될 수 있다라는 걸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판결을 내려버렸다라고 하는 게 더 진짜로 문제가 된다는 거죠. 아마 제가 보기에 박병건 본인 스스로는 스스로를 평가할 때 독립투사다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높아요. 나는 나의 어떤 소신을 지키기 위해서 노장에 대한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저 악당인 정진석을 내가 물리쳐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어떤 정의감에 불타오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더 위험하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단순한 정치의 문제가 아니라 법률 저널 같은 경우도 뭐라고 이번에 사설을 통해서 비판을 했습니까? 박병건의 이러한 규정까지도 무시하고 개인적인 성향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은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고 법원의 어떤 자체적인 징계나 조치가 없이 그냥 진행이 된다라고 한다면 국민 누구라고 하든지 간에 사법부에 대한 신뢰에 물음표를 던질 수밖에 없고 그런 차원에서 고발이 적절히 이루어졌다라고 법률 저널이 평가하고 있는데 민주당은 뭐라는 거예요? 그 고발을 웃고 넘길 사안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유창훈이가 됐거나 박병건이가 됐거나 이거는 김명수라고 하는 진짜 사상 초유의 찌질이도 이런 찌질이가 없다. 사법부의 어떤 그 권한이나 사법부의 어떤 위상 이 모든 것들을 다 무너뜨리고 정치에 아부하면서 문재인이 그렇게 기생하듯이 살았던 이 지금 김명수라고 하는 인간 이 김명수에 마찬가지로 또 기생하고 있었던 유창훈과 박병건 이런 인간들을 우리가 명확하게 정리할 수 있어야 그래야지 최소한 국민들이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가질 수가 있을 겁니다. 아마 이번에 내사에 착수했다라는 소식을 듣고 유창훈이는 깜짝 놀랐을 것 같은데 좀만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박병건 바로 다음은 유창훈 당신이 될 테니까요.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